안녕하세요. 영감입니다. 오늘은 어,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현재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7,000원 정도 하죠. 30년 전에 500원짜리가 지금은 7,000원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어, 약 14배의 물가 상승이 왔다는 것이고,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데 30년 동안 아파트 값이 10배 이상 상승을 하고, 과연 그 집값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 걸까요? 30년 전 평균 급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벌었네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1,200만 원 정도였고, 은행 금리는 약 10%에 15% 정도로 굉장히 잘 쳐줬네요. 현재는 평균 급여가 200에서 250 정도 되고, 서울 아파트는 한 채에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1에서 2%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해서 보자면 30년 동안 급여는 약 5배가 상승했고, 집값은 약 10배 정도가 상승했네요. 금리는 10분의 1로 하락했고요.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달 월급을 받고 빠듯하게 저축해서 은행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 20년 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또 반대로 월급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바꿔놓은 경우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급의 일부니까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자산들을 조금씩 사 모았다면, 그럼 20년 뒤에 또 우리가 겪게 될 미래는 또 다르겠죠. 그렇다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집을 어떻게 사? 카드값 내기도 너무 힘들고, 주식도 한두 개 사서는 수익도 별로고, 최소 몇백, 몇천은 있어야 그래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투기란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또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매매 거래하는 것을 투기라고 이야기하네요. 투자는 뭘까요?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도 투자라고 하네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돌리는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는 것이니까 단기적으로 하는 걸 투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는 어떤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장기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알았다면 지금 내가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판에서 무슨 투자니 몇 배 먹고 나오면 장땡이지라고 말씀하시겠죠? 맞습니다. 뭐 틀린 이야기 아니고 또 투기 그러니까 뭐 시세 변동에서 차익을 얻는 거래 매매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듯이 적은 리스크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투자를 하고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0년 세월이 우리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에서 7,000원이 되는 그 마법을 보았죠, 우리는.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우리를 많이 우롱했으니까, 우리도 돈은 없지만 시간으로 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리란 복합의 복, 이자의 리 해서 이자를 복합한다는 의미로 받은 이자를 원금에 재투자하여 원금을 불리는 것을 복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0만 원의 원금으로 100일 동안 복리 투자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투자 원금이 10만 원이 들어갔고 하루에 1%씩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복리 투자했을 때 우리는 10만 원이 27만 원이 되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170%가 되고요. 200일을 투자하면 복리 투자하면 10만 원이 73만 원이 되고 수익률은 630%가 됩니다. 10만 원으로 365일을 매일 1%씩 복리 투자하신다면 10만 원이 377만 원, 즉 수익률이 360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어떤 기관이 미쳤다고 우리에게 하루 1%의 높은 이자를 줄까요? 아까도 확인했지만 은행에서 주는 금리는 30년 전에도 10%, 연간 10%에서 15% 정도를 주었고,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루에 1%면 한 달이면 30%의 고이자를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눈을 감는다고 이 세상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단지 내가 모를 뿐이고 하루에 1%를 주는 플랫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돈을 예치하듯이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걸 디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드립 네트워크에서 이제 내가 예치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해서 드립 몇 개를 사서 예치를 하게 되면 하루에 그 1%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죠. 그러면 그 1%의 이자를 가지고 우리는 재예치해서 몸집을 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몸집이 불어난 상태에 1%가 또 나오니까 조금 더 큰 1%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조금 더 커진 1%의 이자를 다시 복합해서 복리 투자해서 또다시 몸집을 불리는 계속해서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고요. 복리로 커진 몸집이 더 큰 1%의 물방울을 생성하여서 복리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드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드립이라는 코인을 예치하게 되면 예치금은 영구적으로 잠기게 되고 하루에 1%의 이자를 최대 365%까지 줍니다. 1%의 이자는 모든 사용자들의 세금으로 분배해주며 세금은 코인 예치 시 10%, 클레임 10%, 스왑 10%, 또 재예치 5%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떼어갑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1%의 이자를 무한 코인 발행으로
코인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걷어들인 세금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약속한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치할수록 잠기는 물량이 커지고 드립은 더더욱 희귀해지겠죠. 이런 이유로 드립코인은 약 10개월 동안 디플레이셔너리 가치 상승이 되는 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0개월 전에 한 6불 정도였는데 현재는 120불 정도로 가치가 많이 상승했죠. 이런 게 바로 티끌모아 태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1%, 그거 누구 코에 붙여라고 100만 원이면 만 원이에요. 그치만 그 1%의 이자를 계속해서 재복합했을 때 몸집이 불어나고 그 늘어난 몸집에서 더 큰 1%를 주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티끌모아 태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365일 복리 투자했을 때 377만 원이 되는 마법을 우리가 보았죠. 끝까지 10만 원 친구랑 밥 써먹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은 끝날 거 나라면 한번 해보겠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디파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데, 망하는 흔한 케이스 4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러그풀이고요. 프로젝트 한답시고 돈을 받아놓고 잠적해버리는 대표적인 사기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 개발자가 아주 씹스캠 개발자인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컨트랙에다 장난을 쳐놔서 뭐 출금이 불가한다든지 아니면 매도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컨트랙을 만들어 놓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 고래가 장난치는 경우도 많죠. 고래가 배부르다고 이제 네이티브 토큰 한 번에 던져서 코인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뭐 고래가 뭐 의도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본이 뭐 10억, 20억, 50억 막 이렇게 자본이 많은 고래의 경우에는 이미 매수를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양의 돈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펌핑이 돼버려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사실 올라갈 때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래는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디파이에 들어가서 이자를 열심히 캐고 또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자를 먹고 이자가 이제 조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면 그동안에 캤던 이제 그 코인들을 이제 싹 팔고 손 털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한 번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몇십억이 빠져나가면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불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코인이 고래가 뭐 15억, 20억을 던져버리고 나가게 되면 그러면은 뭐 100불짜리가 70불, 뭐 60불 뭐 이렇게 쭉쭉 떨어지겠죠, 가격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또 패닉셀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래가 털고 나가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거라도 건져야지 하고 자기 물량을 다 던지고 이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가 개발자가 문제라기보다는 가격 형성이, 그러니까 가격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다 떠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네 번째는 이제 해킹의 문제인데, 해커가 해킹에 성공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던 자금을 본인의 지갑으로 쏙 빼가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는 어떤 그런 케이스 4가지를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이유로 출시한 다음에 뭐 몇 달 이상 유지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립 같은 경우에는 디앱 레이더라고 이제 디앱들의 순위를 매기는 어떤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카테고리, 디파이 카테고리에서 지금 4위를 하고 있고, 보시면 1위는 부동의 팬케이크 스왑이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고요. 디파이라고 써있고, 이 두 개는 지금 아마 최근에 굉장히 붐인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고 나면은 보시면 드립이 4위에 있는데 원래는 2위까지 항상 2위 거의 2위에 있었어요. 디파이 쪽에서는 지금 거의 뭐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드립이 출시되고 약 10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컨트랙에 문제 없이 성실하게 저의 1% 이자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고요.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유입량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상위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개월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 6불짜리가 120불, 뭐 사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2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20불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 드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0불, 80불, 뭐 이때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었는데 그때도 너무 많이 올라서 들어가도 되냐,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그때도 제가 만들었던 영상이, 100불 이하일 때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막 200불까지 올랐다가 지금 12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른 디파이들과는 좀 구조적으로 다르고, 그냥 정말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코인을 계속해서 그냥 찍어내서 그냥 앵겨주기만 하는 그런 디파이들, 막 예를 들어 내가 코인이 1억 개가 있는데 그 1억 개의 가치가 단돈 1,000원의 가치도 안 한다면 쓸모없는 코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드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예치한 그 예치금이 잠기게 되면서 시중에는 더 적은 물량의 드립이 유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디플레이셔너리 토큰으로 설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초기에 지금 10개월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동안 계속해서 재예치하고 몸집을 불린 뭐 그런 계정들이 계속해서 1%의 수익을 계속해서 뽑아가면은 이 프로젝트가 망하는 거 아니냐, 또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또 궁금하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당장 들어가 있는 예치금을 싹 빼서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의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다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지불하는 상황이고, 그게 실제로 10개월 동안 문제없이 잘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서에 있는 내용을 좀 참조했는데요. 고렛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 고렛세를 지정을 해놨고, 지금 총 발행량의 1%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추가로 5%의 세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매도할 때 10%의 세금이 붙는데 추가 5%이기 때문에 15%를 내는 거고, 이제 최대 토탈 서플라이의 10%를 갖고 있으면 세금이 50%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면 고래는 더 이상 고래가 아니라 홀쭉이가 되겠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BSC 스캔에서 드립 토큰을 조회를 해봤고요. 총 발행량과 지금 홀더
지갑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는지 66,654개 정도 있네요. 드리버 공식 컨택 주소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공식 사이트도 있습니다. 보시면 홀더로 가면은 1, 2, 3번이 지금 다 컨트랙으로 되어 있고요. 1번 컨트랙은 지금 세금을 걷어들여서 보상을 지급하는 풀이에요. 지금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 65%를 차지하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세금으로 걷어져서 나의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그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발행된 토큰의 최소 65%는 그럼 물량에 잠겨 있다는 의미인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이걸 던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컨트랙이기 때문에. 개인 지갑이 아니라 컨트랙이기 때문에. 2번은 팬케이크 수업의 유동성 풀이고 3번은 레저버라고 이제 이건 BNB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립 커뮤니티 안에 있는 그런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번부터 이제 개인 지갑이고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0.79%, 0.82예요. 그러니까 1%가 넘지 않는 물량을 한 지갑이 갖고 있고 약 8,000개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공식 현황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세 개의 텔레그램이 제일 중요한 텔레그램이어서 제가 올려놨고요. 개발자가 공식적으로 여기서는 채팅을 할 수 없어요. 개발자가 공식 공지를 올리는 텔방이 있고 약 10,000명 정도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 수많은 공지들과 또 본인이 어떻게 지금 끌고 나아가고 있는지 뭐 AMA를 하면 어디서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지를 알리는 좀 중요한 텔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투자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이 세 개는 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자의 이 공지 텔방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어떤 공지들을 계속해서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 이 개발자가 정말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애니멀 팜이라고 우리 드립의 확장 프로젝트인 레이어 1과 레이어 2가 있는데 지금 레이어 1이 이제 레이어 2로 다 병합이 됐는데 레이어 2가 동물 농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멤버가 이제 약 6만 명 정도가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궁금한 내용도 물어보고 또 공지도 올리고 하는 그런 텔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드립 커뮤니티 공식 텔방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디파이 특히나 디파이를 들어가실 때 백서를 확인하고 또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BSC 스캔에 들어가서 지갑 물량을 어떻게 보는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셔서 지금 컨트랙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고래가 있다면 이 고래가 약 몇 퍼센트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신중히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드림 네트워크에서 내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겠죠. 자세하게 드립을 참가하고 또 예치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가 예치를 하게 되면 예치 코인이 이렇게 뜹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221불 어치의
지금 코인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1.8개의 드립이 들어가 있고 이 1.8개의 1%가 어베일러블로 뜹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1%가 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0.001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라고 할까? 쌓여요. 조금씩 조금씩 쌓여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 디포짓의 1%의 물량이 이제 어베일러블로 뜨게 되고요. 이 어베일러블은 내가 출금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해치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내가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맥스 페이아웃의 경우에는 디퍼짓의 365%가 나의 최대 인출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포짓에 곱하기 3.65를 하면 맥스 페이아웃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1.8개가 들어가 있는 이 계정을 예로 들자면 맥스 페이아웃이 6.592가 되겠고요. 이게 최대 365%인 드립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씩 365%가 최대로 내가 뺄 수 있는 이 계정에서 뺄 수 있는 수량이 되는 거고요. 1%씩은 하루에 내가 뺄 수 있는 인출 가능 개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베일러블을 내가 내 지갑으로 옮겼을 때 수령했을 때 요 클레임이 올라가고 또 재예치했을 때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재예치해서 이 클레임이 올라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데 이제 수령을 하게 되면 그냥 클레임이 올라가는 거고요. 맥스 페이아웃도 가만히 있겠죠. 그렇지만 재예치를 하면 디포짓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 예치 코인 개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의 365%이기 때문에 이 맥스 페이아웃 또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8개에서 이제 2개 다시 재복합을 해서 이게 2개가 됐다고 치면 2개의 365%에 맞춰져서 이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 계정에서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그 코인의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최대로 이 계정에서 뺄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는데 그거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워드 같은 경우는 레퍼럴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드립 같은 경우는 팀 빌딩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레퍼럴 보너스를 몇 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구고 이거는 나의 팀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짜장면 값이 500원에서 700원이 되는 마법을 보았고요. 이처럼 현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내가 돈을 버는 속도보다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평생을 일을 해도 늘 빠듯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또 끝없는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의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은 노동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투자 스타일에 맞는 투자처를 찾아서 가치가 없는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고 돈이 아니라 자산을 꾸준히 모아야겠죠. 한 번에 투자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디파이들에서 크고 작은 돈을 잃고 또 허무하기도 하고 긴장되는 날들도 많이 보냈지만
우연히 이제 드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뭐 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평범하고,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삶이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어, 꼭 드립이나 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잘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지가 아니라 자본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